자, 들어갈게요. 탄력성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성. 자, 페이지는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 가시면은 우리가 계산 문제도 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100페이지 피시면 수요 응급의 탄력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우셨으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봅니다. 가격 탄력성.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요 가격이 나오고 그 중간에 나오면 에 대한이라는 게 들어가죠. 분모가 되고요. 그래서 얘가 자극이 되고, 그럼 A에 대한 B, 그러면 B가 내려가고 A가 올라가죠. 그럼 우리가 밑에는 그냥요 가격의 변화율이에요. 변화율이 되고, 위에는 수요량의 변화가 되죠, 그죠? 이렇게 수요량의 변화율. 저렇게 해서 우리가 항상 수요량이 올라가는 거죠. B에 대한 A. 자, 그러면 가격이 높아지면 수요량이 떨어지니까 반대 방향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절대값을 우리가 꼭 씌워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밑에 가시면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찾으셨습니까? 자, 본격적으로 밑에 계산 문제라는 단어가 하나 있나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가격과 양이면은 이렇게 우하향하죠. 그러면 A점하고 B점을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A점, B점 있어요? 여기를 A점이라고 하고 여기를 B점이라고 할게요. 그럼 A점에서 가격은 그냥입니까? 20만원입니까? 20만원이죠. 지금 보고 계시죠? B점은 얼마의 가격이요? 24만원이죠.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A의 양은 얼마예요? A의 양은 100제곱미터라고 되어 있죠? 100제곱미터가 되고요. B의 양은 얼마가 됩니까? 90이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죠? 그럼 우리가 가격이 상승하면 양을 줄죠. 그래서 보통 A점에서 시작하는 게 보통 나오는데, 자, 지금 탄력성은, 자, 양의 변화를 알고 싶어요. 뭐의 변화를 알고 싶다? 그러면 정성적인 지표예요? 정양적인 지표예요? 정양적인 지표라고 기억나시죠? 그죠? 이렇게 이제 했었고요. 그럼 첫 번째, 1번, 최초값을 밑에, 탄력성을 구할 때, 기억을 이제, 그, A점을 구할 때입니다. 자, 그럼 A점은 천천히 가볼게요. 밑에 A점 했을 때 탄력성. 자, 들어갑니다. A점은 가격이 원래 그냥입니까? 20만원이었습니까? 20만원에서 23만원에 대한 3만원의 변동분이 있죠. 그걸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해설해 보시면은 만원을 뺄게요. 20만원에다가 올라가는 게 얼마 올라갔다? 4만원이 올라가는 거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최초가요. 원래는 그냥입니까? 100이었습니까? 100이었다가 얼마만큼 줄었죠? 10만큼 줄어든 거죠. 그래서 위에 밑에 좌측에 하단 보고 계십니까? 그럼 100분의 10이라는 거 이해 가시겠어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학교 다니실 때 우리가 약분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되는데 그냥 이렇게 갈게요. 밑에 가시면은 이제 어차피 얘와 얘가 약분이 될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밑에 요걸 갖다가 내항이라 해서 40이 내려가고 요걸 곱해서 20이 올라갈 수도 있죠.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그럼 그냥입니까? 0.5가 나옵니까? 0.5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니은으로 가볼게요. 니은은 따보세요. B점. 그럼 그냥요 점이 바뀌었어요. 그럼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죠. 대답해 보세요. 그럼 얼마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24만원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근데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이제 24만원에서 그냥입니까? 가격이 하락합니까? 그럼 양을 늘릴 수 있죠? 그럼 B점에 대한 탄력성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른쪽 해설을 보세요. 그럼 가격은 원래 그냥 있어요. 24만원이었어요. 그러면 4만원만큼 줄어들었죠? 가격이, 그죠? 줄어들었고, 그러면 양은 원래의 몇 개에서 90에서 10개만큼 늘어나게 된 거죠. 이거 이해가시겠죠? 그죠? 90에서 10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약분될 수 있죠? 따라서 4하고 36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24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해도 돼요. 그죠? 그래서 밑에 오른쪽 보시면 0.669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건 A점이에요? B점이에요? B점. 따라서 중간점. 평균을 낸다. 평균을 낸다는 건 이제 산술평균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 맨 끝에 2번에 중간점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중간점. 중간점이라는 거는 점을 이 중간을 넣어서 평균을 냅니다. 이걸 더해서 2로 나누고요.
이걸 더해서 2로 나눠서 첫 번에 시작하는 거죠. 근데 2와 2는 그냥입니까? 약분이 됩니까? 약분이 되죠. 그래서 따라서 중간점이 나오면 두 개를 합쳐라. 그래서 오른쪽에 해설해 보시면 지금 2번 동그라미 2번에 중간점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자, 그럼 어차피 2를 나누게 되면 약분이니까 그냥입니까? 지금 20과 24를 합칩니까? 합쳤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럼 20과 24를 합쳤고, 그러면 요 변동이 얼마만큼 변동을 했어요? 4만큼 변동을 한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얘와 얘를 그냥 돼요? 합쳐야 돼요. 합쳐죠. 그럼 100하고 더하기 90을 합친 다음에 위가 얼마가 됐죠? 10이 된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자, 요거 가지고 밑에 보시면 예제 문제 하나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시간을 들여서 한번 풀어보세요. 예제 문제. 중간점입니다. 똑같아요. 자, 아까 중간점은 그냥요. 두 가지를 합쳐요. 2로 나눈다는 건 약분하죠. 그죠? 그럼 자, 볼게요. 자, 지금 가격이 얼마에서 얼마로 상승했나요? 9만 원에서 11을 합치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 밑으로 내려가고 얼마만큼 2만큼 상승했죠. 그죠? 그 다음에 양은 얼마와 얼마를 더하면 돼요. 108하고 92에서 그 변동분이 16이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200분의 16이니까 0.08이고 20분의 2니까 0.1이니까 0.8이 되겠죠. 자, 1보다 작죠. 그럼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 그럼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럼 중간점은 그냥입니까? 두 가지를 더하면 됩니까? 더해서 변동, 더해서 변동 올라가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넘겨보세요. 자, 탄력성은요, 다섯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 다섯 가지. 탄력성의 구분이라는 게 다섯 가지라는 게 있죠? 찾으셨습니까? 자, 그럼 가볼게요. 다음에 자극에 대한 반응. 자극은 틀려요? 자극은 같아요? 같은데 반응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들어보세요. 가격이 만약에 20%가 상승했는데 20%가 감소를 했대요. 그냥입니까? 1입니까? 그 얼마가 기준이라 그랬죠? 1. 그래서 탄력성이 입셀론이죠. 1인 게 단위 탄력적이 돼서 이게 단위 탄력적이 돼서 기준이 됩니다. 기준이 되고, 근데 만약에 20%가 상승했는데 10%밖에 감소를 안 했어요. 그럼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죠. 그럼 그냥입니까? 1보다 작습니까? 그럼 0.5라는 거는 그냥요, 탄력성이 1보다 작아요. 1보다 작죠? 0보다는 크죠?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20%가 상승했는데 40%가 감소했어요. 그냥요, 탄력적이에요. 그냥요, 1보다 커요. 그럼 2는 1보다 크죠? 그래서 요거는 1보다 크고 무한대보다 작으니까 비탄력적이다, 탄력적이다. 탄력적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가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따라서 완전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적은 반응이 있어요? 전혀 없어요. 없으니까 제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입셀론 값이 제로가 돼서 완전 비탄력적은 누워 있겠어요? 이렇게 서 있겠어요? 서 있죠. 그럼 완전 탈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반응을 해서 20%가 상승했는데 엄청나게 양이 줄 수가 있죠. 그럼 그냥입니까? 무한대입니까? 따라서 완전 탄력적.
완전 탄력적. 옛날에 다 한 겁니다. 완전 탄력적. 가격과 양에서 완전 탄력적은 수직이에요, 완전 수평이에요. 가격에 대한 양이 무한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시험장 가셔서 따라서 비탄력, 그럼 비읍을 적으라 그랬죠. 자, 이건 탈이니까 따라서 탈, 안 먹혀. 씨. 그럼 서 있으면 뭐다? 완전비. 누우면 완탈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기준이 없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있어요. 따라서 직각 쌍곡선, 이게 기준이에요. 직각 쌍곡선이.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니실 때 이렇게 직각 쌍곡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과 양이면은 이미 점 두 점을 찍어서 지금 여기 변화와 여기 변화가 같아 버려요. 여기 똑같다면 그러면 그냥입니까? 요게 기준이 됩니까? 기준이 되죠. 자, 비탄력적은 자, 따라서 가파르다, 완만해요, 가팔라요? 가파르고 탄력적이 완만하죠. 자, 탄력적이 완만합니다. 자, 탄력성은 그냥요, 자극에 대한 반응이에요. 자극은 틀려요, 자극은 같아요. 반응이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극은 같은데 반응이 달라요. 이렇게 자극을 줬을 때 양의 변화를 봤을 때 얘는 요만큼밖에 안 늘렸으니까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그냥이다, 1보다 작다. 그럼 탄력성이 크다, 탄력성이 작다. 작고 완만하다, 가파르다. 가파른 게 양이 조금밖에 못 늘어난다는 거죠. 탄력성은 그냥요, 양의 변화예요. 양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얘는 그냥요, 1보다 커요. 비탄력, 탄력. 탄력성이 작다, 크다. 완만하죠. 그럼 더 양을 더 많이 늘릴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자, 따라서 5가지가 있다. 밑에 박스 하나 있어요. 단위 탄력적은 그냥입니까? 두 변화가 똑같습니까? 똑같고 탄력적은 수요량의 변화가 더 크죠. 완만한 경사고 비탄력적은 그냥이에요. 가격 변화가 더 커요. 급경사가 되고 완전 비는 그냥 있어요. 서 있어요. 가격이 변해도 양이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런가요? 완탄은 그냥입니까? 완전히 수평입니까?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무한대로 변한다는 거죠. 따라서 5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탄력성의 결정 요인은 따라서 대체제. 대체제라는 거 기억나세요? 그럼 대체제가 적을수록 많을수록 선택의 폭이 넓죠. 제 얘기가 아니라 제 친구, 여자친구가 몇 명 있어요. 그런 것도 잘 해보세요. 대체제가 많으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죠. 그러면 더 탄력적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무슨 제 있다? 대체제입니다. 그럼 대체제가 적을수록 많을수록 탄력적이에요. 그런가요? 자, 그럼 얘기하십니다. 그럼 대체제가 많으려면 용도 전환이 어려워야 돼요, 용도 전환이 용이해야 돼요? 용이해야 됩니다. 그러면 용도 전환이 용이하다는 것은 용도가 딱 특수합니까? 용도가 다양합니까? 다양하죠. 용도가 다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이라는 자체가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비탄력적이지만, 자, 그냥입니까? 용도에 따라 다르죠. 그럼 주거용이 더 대체제가 적어요, 대체제가 많아요? 많다고 했었죠. 그죠? 주거용이 더 이동하기가 쉽고 상공업용보다. 이렇게 보고, 단기와 장기 중에서는 어디가 더 대체제가 유입이 많습니까? 장기가 기간이 많이 줄수록 대체제 유입이 많은 거죠. 그렇죠? 단기일수록 장기일수록 장기고요. 그 다음에 자, 전체가 아니라 세분화될수록 더 대체제가 많아져요. 그러면 전체가 아니라 세분화될수록 더 탄력적입니다. 자, 왜냐하면 자, 전체는 이렇게 있는데 세분화는 더 안에서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냥입니까? 대체제가 더 많아집니까?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세분화할수록 그냥이야 대체제가 많아져. 많아지니까 비탄력, 탄력이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갈게요. 지금 여러분들 103페이지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 보고 있어요? 자, 1번. 대체제가 적으면 어떻게 돼요? 대체제가 적어야 돼요? 대체제가 많아야 돼요? 많아야 탄력성이 더 커진다라고 되어 있나요? 2번. 재화의 용도가 어떻게 할수록, 용도 전환이 어떻게 할수록, 용이할수록 더 탄력적이죠. 그런가요? 자, 3번. 주거용이 상공업용보다 대체제가 더 많죠? 그러면 더 탄력적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4번 단기와 장기 중에서는 어떤 게 더 탄력적이에요? 장기가 더 탄력적이고 단기가 비탄력적이라는 거죠. 그럼 단기보다 장기가 더 완만하다는 거예요. 기울기가.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생활 필수품하고 사치품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여러분들 사치품은 꼭 필요해요?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안 사버리죠. 근데 필수품 같은 건 가격이 올라도 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더 사치품이 더 반응이 탄력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생활 필수품이 더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고 사치품이 더 탄력적이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에 가시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기업의 총수익 관계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거 이제 했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 들으신 분들이 있고 해서 가볼게요. 자, 제목이 뭐라고 그러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기업의 총수익과의 관계입니다. 기업의 총수익과의 관계. 기업의 총수익과의 관계. 기업의 총수입에다가 밑줄 쳐보세요. 이건 이제 그림을 제가 그려보겠는데, 자, 이제 가격 곱하기 양, 전체적인 면적을 얘기해요. 그죠? 면적을. 자,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500원짜리 빵을 10개를 사시게 되면 5,000원을 지불하시겠죠. 그래서 이 총수입은 가격 곱하기 수량입니다. 가격 곱하기 수량. 그럼 이 전체에 대한 그 가게의 총지출이 되고 기업의 총수입이 되겠죠. 임대인이면 임대인의 수입이 눈치 안에 지급하게 되는데, 그럼 면적이 작을수록 좋아요? 면적이 큰 게 더 좋아요? 큰 게 수입이 많이 올리겠죠. 그런가요? 그럼 아까 단위 탄력적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무슨 탄력적? 단위 탄력. 따라서 직각삼곡선. 자,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탄력성이 1이라는 놈인데, 아까 직각삼곡선이라는 얘기는, 자, 이렇게 해서, 자, 만약에, 이렇게 똑같습니다. 이렇게. 쌍곡선이면, 가역과 양입니다. 그럼 이 임의의 점을 두 점을 찍어서, 자, 만약에, 여기 면적이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격을 올리든 내리든, 그러니까 면적의 변화가 똑같습니까? 같죠? 얘기해봐요. 그럼 가격을 올리든 내리든 그러니까 수익은 불변입니까?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이제 우리가 탄력적하고 비탄력적이 잘 나와요. 정답. 자, 탄력적은 1보다 작아요? 1보다 커요? 크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기업가가 갑이라는 이 기업가 건설회사라면 A 지역에 아파트를 만들려고 그래요. 주택을. 그럼 탄력적인 건 아까 그냥 해요. 대체재가 많아요. 많죠. 제 얘기가 아니라 제 친구, 여자친구가 몇 명 있어요. 그러면 대체재가 선택의 폭이 넓어서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그냥 해요. 갈 데가 많아요. 그럼 수요자들이 유리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가요? 그러면 수요자들이 불리하다, 수요자가 유리하다. 유리하다 보니까 가격 올라버리면 안 사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격 올려야 될까요? 내려야 될까요? 박리담회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가격을 내려야 왕창 내 거 사주거든요. 그럼 전체 수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가격을 올리는 정책을 써야 돼요? 내리는 정책을 써야 돼요? 그럼 저가 정책을 써야 내 총수입이 극대화된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근데 비탄력적은 1보다 작으면서 그러니까 갈 데가 없습니까? 대체제가 없죠.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죠. 그러면 대체제가 많아요? 대체제가 거의 없어요? 없고 저기 깜빡해져 있죠. 얘기해봐요. 그럼 유리하겠어요? 얘네들이 불리하겠어요? 그러면 가격을 올려도 사요. 그럼 가격을 올린 것만큼 수입도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내려야 돼요? 올려야 돼요? 올려야지만 국가 정책을 써야지만 수입도 늘어난다는 거죠. 얘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럼 탄력적일 땐 그냥입니까? 가격을 내려야 됩니까? 왜?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그렇죠?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어떻게 돼요? 올려야 수입도 올라간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래서 집에 가면 다 까먹어요.
따라서 비탄력. 짝대기가 같이 움직이죠. 얘는 그냥입니까? 같이 움직입니까? 올린 것만큼 올라가고 내린 것만큼 내려가요. 그죠? 가열 내려야 돼, 올려야 돼요. 올려야 되죠. 맞습니까? 근데 이게 야매가 개인마다 적성에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럼 자 갈게요. 여러분들 비단이라는 오늘 아시죠? 비단은 그냥요 이 고가예요. 따라서 비단은 고가다. 비탄력은 고가다. 뭐 하는지 몰라요? 알아요? 그럼 탄력은 저가고 비탄력은 고가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밑에 나와 있는 파란 색깔 있어요? 자, 3번. 수요 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죠.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올린 것만큼 인상해서 총수입이 증가해버리죠. 그런가요? 그럼 인상을 하게 되면 임대료 인상률보다 수요량이 덜 감소함으로 공짜의 총수입이 증가하죠. 그래요? 그 밑에 비탄력적일 때는 저가 정책, 고가 정책. 그래야지만 총수입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넘겨보세요. 자, 넘기시면은 단위 탄력적은 가격이 인하하든 가격이 인상하든 그냥입니까? 총수입은 불변입니까? 자, 탄력 있어요, 탄력? 탄력일 때는 가격을 올려야 돼요, 내려야 돼요? 내려야 총수입이 증가하는 거죠. 대답해야 되는데.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어떻게 되죠? 올려야지만 총수입이 증가한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시험 문제가 지금 임대주택 시장에 임차인의 탄력성이 비탄력적이에요. 그럼 그냥이요 대체재가 적어요. 그럼 임차인이 갈 데가 없죠. 대답해봐요. 그럼 비탄력적일 때는 저가, 고가, 고가 정책을 써야죠. 임대인이 가격 올려야 임대 수입도 올라간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완전 비탄력적 있어요? 밑에 무슨 비탄력? 그 완전 비탄력적은 이런 건데, 자, 그럼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자 대답해 보세요. 그냥입니까? 완전히 투여자가 불리합니까? 따라서 완전히 불리하다. 그럼 가격을 내려야 돼요? 가격 올려야 돼? 올려야지만 총수입이 증가하겠죠. 이해 갔나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완전히 비탄력적이라는 건 그냥입니까? 완전히 서 있습니까? 서 있죠. 지금 보고 계십니까? 만약에 500원에 10개였으면 5,000원을 벌었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가격을 올리면 그냥입니까? 더 법니까? 더 벌죠. 600원 올리게 되면 수입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똑같은 원리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일 때도 가격을 어떻게 된다? 인하해야 된다? 인상해야 된다? 인상을 한 것만큼 총수입도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자, 따라서 완전 탄력. 그냥 유리해요? 완전히 유리해요? 그럼 얘는 아예 안 사버려요. 그죠? 그럼 아예 그냥 총수입이 임대료 인상하면 아예 총수입이 제로라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시험 문제는 완전은 시험 안 나와요. 따라서 탄력, 비탄력. 이 두 가지만 시험 문제 배정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밑에 공급이라는 단어 있어요. 자, 공급 갑니다. 수요예요? 공급이에요? 공급. 공급만 바꾸면 돼요. 살짝 공급만. 다시 보자. 자, 그래서 예전에 나갔었기 때문에 얘는 아직까지 계산 문제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들어보시면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자, 얘도 가격에 대한이라는 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A의 B에 대한, 그래서 공급량. 자, 그래서 가격이 내려갑니다. 가격 변화율에 대한, 이렇게 할게요. 퍼센트고요. 공급량의 변화율이 되겠죠. 자, 그래서 뭐에 대한 뭐의 변화예요? 가격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가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20%가 상승했는데 20%가 상승했다, 증가했다. 그럼 그냥입니까? 1이 기준입니까? 1이 기준이고, 만약에 20%가 증가했는데 자, 만약에 10%밖에 못 증가했다. 0.5는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왜요? 1보다 작으니까. 그런가요? 그 다음 만약에 20% 상승했는데 40%만큼 늘어났어요. 2죠. 그냥이야 1보다 커. 비탄력, 탄력. 탄력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얘도 완전히 서 있으면 무슨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 완전히 누워 있으면
완탈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렇게. 그래서 그거는 뭐 제가 인류 왔다 했기 때문에 그냥 요 그래프만 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그냥이요 기준이 돼요. 기준이 돼서 자 원점을 지나요. 자, 그냥이다 원점을 지난다. 자, 원점이라는 자체는 서 있는 게 90도라면 이게 45도 각도거든요. 그럼 얘는 얘 변화와 얘 변화가 같다는 얘기죠. 얼마가 지금 기준입니까? 1.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비탄력. 얘는요, 탄력적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어떻다? 얘는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얘는 따라서 가파르다. 자, 얘는 따라서 완만하다. 자, 그래서 탄력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극을 줘서 반응을 줘요. 그럼 얘는 기준이 된다면 얘는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얘는 더 탄력적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자, 탄력성은 그럽니까? 양의 변화입니까? 양의 변화니까 얘가 더 양이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밑에 뭐 그 계산 문제는 제가 예전에 했잖아요. 우리가 200에서 240이니까 20%가 내려가고 100개에서 110개니까 10개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0.5라는 탄력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파란 색깔이에요. 지금 5번하고 6번 있나요? 찾았습니까? 자, 제가 예전에 그 박스를 쳐서 했는데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이번에는 단기하고 장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요 마이크 만드는 생산하는 애한테 야, 너 이거 마이크 한 달 안에 만들어. 그러면 만들기가 쉬워요? 좀 어렵겠어요? 어렵고. 너 한 1년 안에 만들어봐. 충분하죠? 자, 이 단기에서 너 한 달을 만들려면 이 마이크 만들려면 그럽니까? 공장을 설립해야 됩니까? 설립해야 돼. 생산 요소를 추가 설치해야 되잖아요. 대답해봐요. 요 기계 수입해야 되죠? 그럼 단기는 생산이 어렵다는 거죠. 근데 장기는 생산이 쉽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가 더 탄력적이다? 장기가 더 탄력적인 거죠. 이해 갔나? 그럼 단기와 장기 중에서 어디가 탄력적이야? 장기. 6번 보고 계셔요? 그러면 단기는 어떻게 장기에 비해 더 비탄력적이고 단기에는 공급이 비탄력적이지만 장기는 더 탄력적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세요. 자, 여기다 옆에다 야매라고 적어요. 야매. 따라서 단비 장탄. 단비가 내려요. 장탄. 따라서 단비 장탄. 단기 나오면 비탈, 장기 나오면 탄력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아까 수요도요. 수요도 어디가 더 탄력적이에요? 단기가 탄력적이에요? 장기가 탄력적이에요? 그럼 장기가 무조건 탄력적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따라서 단비 장탄. 단기는 뭐다? 비탈. 장기는 탄력. 공급만 그래요? 수요도 그래요? 그러면 둘 다 그러니까 단비 장탄 아예 암기해 버리시는 게 낫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근데 거기에 동그라미 5번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예전에 이제 설명했는데 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은 아까는 한 재화를 갖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 재화. 얘 마이크한테 너 한 달 안에 만들어라. 너 1년 안에 만들어라. 이렇게 시간에 주어진 부여하는 시간이고 이거는 따로 다른 재화. 재화가 다른 재화에서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하고 옷 중에서는 아파트는 그냥입니까? 만드는데 오래 걸립니까? 그럼 그냥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요. 길면 더 비탄력적이라는 거죠. 그럼 탈이다 얘는 비탄력적이다. 얘는 더 탄력적이라는 거죠. 그럼 얘는 오히려 이 소요되는 기간이 긴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죠. 여러분 화이팅. 지금 5번 하고 있어요. 그럼 얘는 생산에 소요된 기간이 긴 게 나쁘죠? 길수록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자, 신규 주택은 아직 지었어요? 아직 안 졌어요? 안 졌기 때문에 토지도 확보해야 되죠. 그럼 신규 주택은 더 우리가 생산에 소요된 기간이 기니까 비탄력적이 되고 중고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 나와 있죠. 기준주택은 더 탄력적이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여기까지 가셨죠? 그 다음에 이제 긴장하실 게 따라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 저번에 정상제, 열등제 기억나시죠? 따라서 정상제, 열등제.
자, 하나만 더 볼게요. 따라서 중간재. 중간재라는 재화가 있거든요. 지금 보고 계시죠? 그죠? 잘합니다. 자, 이제 계산 문제까지 이제 제가 갈 건데, 이게 이제 어려워요. 들어갑니다. 자, 할게요. 자, 이제 수요의 가격이에요? 소득이에요? 소득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죠? 소득에 따라서. 소득에 대한, 수요의 소득에 대한 탄력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 탄력성이죠. 소득에 대한이라는 게 생략됐죠. 그래서 수요량이 돼 있습니다. 그럼 A와 B니까 얘가 내려가고 이게 올라가죠. 자, 항상 그냥입니까? 양이 올라갑니까? 양이 올라가죠. 그래서 밑에가 따라보세요. 소득의 변화율. 위에는 따라보세요. 수요량의 변화율. 그럼 있는 방법이 뭐에 대한 뭐의 비율이에요? 소득에 대한 수요량에 대한 변화가 보이겠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따라보세요. 정상제, 열등제, 중간제 세 가지 재화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아까 제가 소득이 늘어나면 양을 늘리는 게 그냥입니까? 정상제였습니까? 정상제였죠. 그래서 우리가 탄력성 값이 플러스가 돼요. 플러스가 되면 정상제가 되고요. 열등제는 같아요. 열등제는 반대예요. 반대죠. 그래서 우리가 소득이 늘어나면 중고차 안 뽑죠? 그럼 소득이 늘어나면 내 레벨에 이거 3? 이렇게 해서 요거는 반대 방향이니까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마이너스면 무슨 제? 열등제. 중간재에다가 소금이나 간장이라고 적어보세요. 박스 위에 보시면 중간재라는 단어가 있나요? 거기다가 중간재는 어떤 거냐면 중간재는 중립재예요. 중립재는 뭐냐면 소금이나 간장 같은 거는 전혀 소득과 상관이 없습니다. 나 소득이 늘어났으니까 간장이나 많이 사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죠. 그럼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없어요? 없죠. 그래서 탄력성이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재, 중립재. 자, 여러분들 자동차에 N이라는 거 아시죠? N은 그냥요 중립이에요. 변화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보세요. 따라서 정렬중. 자, 손 들어보세요. 그럼 같이 움직이면 무슨 재? 정상재. 반대로 움직이면 변화가 없으면 중간재라는 거죠. 요까지 가시겠죠? 그래서 밑에 계산 문제. 자, 수요자의 소득이 200만 원에서 240은 그냥입니까? 20%가 늘어났습니까? 200에서 40이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근데 수요량이 100개에서 110개로 또 늘어났죠? 그럼 100에서 10개니까 10%가 늘어난 거죠. 자, 그냥입니까? 플러스 0.5입니까? 자, 무슨 재? 정상재가 되는 거죠. 그런가요? 넘겨보세요. 자, 넘기시면은 이제 수요자의 소득이 200만 원에서 240으로 20% 늘어났죠? 200에서 40이니까. 근데 재화량이 수요량이 100개에서 90개로 줄어들었죠. 그럼 100개에서 10개로 줄어든 거죠. 그럼 20% 늘어났는데 수요량이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0.5죠. 무슨 재? 열등제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그거보다도 밑에 문제 예제 문제 하나 있나요? 요걸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가장 난이도가 높은데 한번 풀어드릴 테니까
상당히 어렵거든요. 천천히 가볼게요. A 부동산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각각 얼마나 그랬죠? 0.9와 0.5. 지금 보고 계시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천천히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A를 따보세요. 아파트 가격이 몇 퍼센트가 상승했습니까? 그럼 가격이 상승했죠? 대답 좀 해주세요. 편안하게 계산 안 할게요. 가격이 올라갔죠? 그럼 수요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나 좀 봐요. 계산 안 할게요, 그냥.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저기 아파트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줄죠. 그런가요? 그렇죠? 수요가 주는데 희한하게도 여기에 소득이 늘어납니다. 그럼 그냥입니까? 더 많이 또 삽니까? 살 수 있죠. 그럼 감소됐던 걸 다시 또 늘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우 간잖아. 이해하셨어요? 다음에 정상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냥이야 갑자기 소득이 늘어나. 그러면 수요는요? 늘어나겠죠. 여러분들이 반응이 없다는 거죠. 다시 할게요. 계산 안 할게. 그냥이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어. 그 아파트 수요가 어떻게 될까? 줄죠. 그런가요? 내가 몇 퍼센트 준다는 얘기 안 했어? 그냥이야 수요 줄었어. 줄었죠. 그렇죠? 다음에 정상제. 그럼 소득이 늘어나면 수요량이 늘어나죠. 근데 줄었던 게 다시 또 늘어난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늘어나고 준 거에 대한 변화가 알 수는 없는 거죠. 그걸 계산하겠다는 거죠. 내가 이해할 때까지 간다. 그냥이 아파트 가격이 올랐어. 대답은 잘해 그냥 아주. 그럼 아파트 수요가 정말? 근데 그냥이야 소득도 늘어났어. 그럼 수요가 늘어났네. 그럼 변화분을 아직은 알 수가 없고 그걸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파이팅. 자, 그래서 이건 따라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자, 이게 0.9죠? 그냥 칠판만 보세요. 가격이 몇 퍼센트가 상승했어요? 그러면 따로 29 뭐냐고. 그럼 1.8%만큼 수요가 줄어든 거죠. 그런가요? 근데 그냥입니까? 소득이 늘어났습니까? 그럼 양은 또 늘어났겠죠. 그렇죠? 그래서 0.5라는 건 정상제가 되거든요. 소득이 몇 퍼센트가 증가했죠? 그럼 얘 곱하면 몇 퍼센트가? 2%만큼 수요가 더 늘어난 거죠. 그렇죠? 그럼 감소가 더 커요? 증가가 더 커요? 증가폭이 더 큰 거죠. 0.2%만큼 늘어나게 된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체크하셨죠? 처음 계산 문제를 푸는데 이제는 계산을 할 때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갈게요. 그냥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 아파트 수요는요. 요건 이해 가시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입니까? 여기에 소득이 늘어났습니까? 그러면 수요도 그러면 누가 더 크겠어요? 준 게 더 커요? 늘어나는 게 더 커요? 그럼 는 게 더 이었죠? 그럼 얘를 빼면 그 변화가 나오는 거죠. 그 2%에서 1.8을 빼면은 0.2만큼 더 수요가 늘어나게 된 거죠. 아따 힘들어 죽겠다. 아시겠죠, 그죠? 근데 요거 별표 3개 치세요. 이게 제일 잘 말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정적으로 요게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죠? 그럼 몇 점 몇만큼이 더 전체가 늘어난 거예요. 0.2만큼이 더 수요가 늘어났다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간 김에 밑에 가시면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따라서 다른 재화의 가격. 해당 재화의 가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차 탄력성 들어갑니다. 자, 수요의 교차 탄력성입니다. 이 정도는 잘 따라오시고 계시는 거예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입니다. 밑에 박스가 하나 있나요, 여러분들? 박스 보고 있습니까? 화이팅 하시고. 자, 밑에는 무슨 재의 가격이죠? X재의 가격. 가격의 변화율이고, 위에는 무슨 재죠? Y재에 대한 수요량이죠. 찾았죠, 그죠? 그 Y재의 수요량의 변화율이 돼요. 자, 그러면은 제가 시키는 대로 여기 앞에다가 적으세요. 자, 따라서 X재의 가격에 대한 요게 생략이 됩니다. X재의 가격에 대한이 생략이 됐어요. 가격에 대한. 그러면 얘는 당연히 요 앞에는 그냥입니까? Y재의 수요입니까? Y재의 수요 교차 탄력성을 물어본 거죠. 지금 적어 놓으셨어요?
그럼 오른쪽에 여러분들, 자, 따라서 대체제, 보완제, 그런 단어가 있죠? 독립제는 없네요. 독립제도 좌측에 보시면 독립제가 있네.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0이라고 돼 있죠? 자, 한번 갈게요. 자, 아까 오전에 했던 거, 아까 첫째 시간에 제가 했던 게, 여러분들 빌라하고 아파트 기억나시죠? 그럼 자 볼게요. 빌라의 가격이 상승하면, 자, 빌라 수요는 줄고 아파트 수요가 늘어날 수 있죠. 그러면 아파트의 수요량이 늘어났다는 건 그냥입니까? 빌라의 가격입니까? 가격이죠. 그죠? 따라서 대체제는 그냥이야 같이 움직여. 기억나시죠? 그죠? 그럼 방향이 똑같기 때문에 플러스 값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플러스가 되니까 이건 따라서 대체제가 되는 거고, 아까 커피와 설탕 아시죠? 따라서 보완제, 커피 설탕 기억나세요? 커피 설탕. 그럼 커피 가격과, 자, 커피라는 부동산이 있으면 커피 가격이 오르면 커피만 줄어들어요? 설탕 수요량도 줄어들어요? 설탕 수요도 줄죠. 설탕 수요량도 주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요 방향이 플러스가 돼요?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건 따로 보완제가 되는 거죠. 반대 방향이니까. 지금 보고 계시죠? 따로 독립제는 전혀 반응이 없다는 거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자, 커피에 소금 타먹진 않죠. 어떤 애한테 저는 소금 타먹어요. 그래서 쓰러지려고 그랬는데, 커피 가격이 오르더라도 소금은 그냥입니까? 수요량이 불변입니까? 그럼 전혀 관련이 없는 제어예요. 그래서 얘가 수요량이 불변이 된다면 그냥입니까? 0이 됩니까? 따라서 독립제. 그래서 따라서 대보독. 자, 갑니다. 자, 갈게요. 그냥이요, 다른 제와의 가격이에요. 그럼 같이 움직이면 그냥이요, 대체제. 반대로 움직이면 보완제, 변화가 없으면 독립제가 되는 거죠. 좌측에 박스 위에 나와 있나요? 그럼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면 무슨 제? 대체관계. 마이너스면 보완. 0이면 독립제가 되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래서 오른쪽 적용도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냥 예제를 풀어보는 게 나아요. 밑에 예제 문제 하나 있나요? 풀어보세요. 스타트. 자, 일단은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일단은 어떤 문제인지만 이렇게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풀어드릴게요. X지역에 오피스텔의 임대료가 10% 상승했으니 오피스텔 임차수가 15% 감소한다는 건 수요 법칙이죠. 대답해보세요. 자, 그걸 물어본 게 아니에요. 끊어보시고요. 근데 이 지역에 소형 아파트의 임차 수요가 5% 증가했죠. 자, 그러면은 오피스텔 임대료가 상승하게 되면은 지금 소형 아파트가 증가했다는 건 따라서 대체제잖아요.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러면 무슨 제라는 걸 확실히 알았었어요. 대체제.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X지역에 소형 아파트의 임차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소형 아파트 오피스텔은 그냥요 대체제 관계예요. 대체제 관계죠. 오피스텔이 비싸지니까 소형 아파트를 산 거죠. 대답해. 답 넘어갑니다. 자, 근데 보세요. 지금 소형 아파트의 임차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게 있죠. 거기 앞에다가 오피스텔의 임대료를 집어넣으세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거기에 소형 아파트의 임차의 수요 교차 탄력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 소형 아파트 있어요? 대답 좀 해주세요. 그 앞에다 따라서 오피스텔의 임대료에 대한이 생략이 됐어요. 그죠?
그럼 그냥입니까? 오피스텔 가격이 내려갑니까? 내려가고 소형 아파트가 올라가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분위기 안 좋아서. 자, 밑줄 쳐보세요. 자, 따라서 소형 아파트, 임차 수요의 교차 탄력성. 그러면은 밑에 다른 재화의 가격이 내려오잖아요. 그럼 그냥입니까? 오피스텔의 임대료가 내려옵니까? 그럼 오피스텔의 임대료의 대안이 생략이 된 거죠.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럼 밑에는 그냥입니까? 오피스텔의 임대료가 내려갑니까? 내려가고 위에는 소형 아파트의 수요량이 올라가는 거죠. 화이팅. 다시 갈게. 지금 여러분들 소형 아파트의 임차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면 지금 요거는 어떻게 돼요? 다른 게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소형 아파트예요? 오피스텔의 임대료예요? 오피스텔의 임대료에 대한 소형 아파트 임차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칠판 보세요. 그럼 그냥입니까? 오피스텔 가격이 내려갑니까? 내려가고 소형 아파트의 수요량이 올라간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오피스텔의 임대료가 몇 퍼센트 상승했어요? 10% 상승했나요? 그러자 소형 아파트를 사기 시작했죠? 그럼 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량은 몇 퍼센트가 증가했어요? 5%가 증가하게 된 거죠. 그런가요? 따라서 0.5 마이너스가 되어 플러스가 돼. 플러스가 되니까 대체제가 되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럼 자, 거기에 지금 제가 뭐가 생략이 됐다고 그랬습니까? 불러보세요. 오피스텔의 임대료의 대안이 생략이 된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나중에 기출문제를 보시면은 오피스텔의 임대료의 대안을 넣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넣어주는 경우는 그냥입니까? 오피스텔의 임대료가 내려갑니까? 내려가고 소형 아파트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시 갈게요. 지금 여러분들 일단은 보완제 찍으셔야 돼요? 대체제 찍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할게요. 오피스텔 임대료가 상승하니까 소형 아파트 사셨죠? 무슨 관계죠? 대체 관계죠. 그럼 보완제가 답이겠어요? 대체제가 답이겠어요? 그럼 2번 아니면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만 가르쳐주면 보완제는 마이너스 값이 나와야 됩니다. 보완제는 뭐가 나와야 된다? 근데 보완제에 플러스가 나왔다는 건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먼저 잡아야 될 게 그냥입니까? 대체제를 잡아야 됩니까? 왜? OP가 비싸니까 소형 아파트를 산 거잖아요. 대답해 답은 나온다. 그 보완제예요? 대체제예요? 대체제는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아까 소형 아파트 임차 수의 교차 탄력성은 앞에 뭐가 생략된 거죠? 오피스텔의 임대료의 대안이 생략된 거죠. 그냥입니까? 오피스텔의 임대료가 내려갑니까? 소형 아파트 수요량이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좀 구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마지막으로 오피스텔 임대료가 10% 상승했나요? 대답 좀 해주세요. 근데 그냥입니까? 소형 아파트 수요가 늘어났습니까? 그럼 0.5니까 대체제가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지금 시험 문제가 예제 문제 4번이 오른쪽 정답이죠? 그런가요? 그래서 지금 케이스가 좌측 아니면 우측 둘 중에 하나가 나와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오니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 가셨죠? 다시 갈게요.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서. 지금 107번 보고 계셔요? 천천히 읽어볼게요. X지역에 오피스 임대료가 상승하면 오피스 수요가 감소하는 건 수요 법칙이죠? 그걸 물어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가요? 그럼 오피가 비싸니까 그냥요, 소형 아파트가 늘어났어요. 무슨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체죄라는 거를 입력하셨어야죠. 그런가요? 그 보완죄가 정답이에요? 대체죄가 정답이에요? 여기서 정상죄 찍으시면 내년에 또 오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대체죄를 찍으셔야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정확하게 X지역의 소형 아파트의 임차 수의 교차 탄력성이 앞에 뭐가 생략됐다고 봐야 됩니까? 오피스텔의 임대료에 대안이 생략된 거죠. 그런가요? 그럼 여쭤볼게요. 그럼 그냥입니까? OP의 임대료가 내려가야 됩니까? 내려가야 되고 소형 아파트 수요가 올라간다는 거. 그렇게 해서 보시면 정확하게 아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됐습니다. 여기까지. 좀 쉬었다가 갈게요. 쉬세요.